네, 안녕하세요. 김주호입니다. 소리 잘 들리시죠? 그죠?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가가, 그죠?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 제목에도 그렇게 써두긴 했습니다만은, 과연 지금의 주가 상승을 그냥 단순하게 바닥에서 살짝 반등하고 마는 소위 일시적인 반등으로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보니까 역시 어제가 추세적인 상승세이고, 그죠? 어제가 바닥이었고, 오늘부터는 그야말로 이제 본격적으로 추세적인 상승세다 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도대체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좀 헷갈립니다. 그야말로 단순하게 바닥이니까 바닥에서 올랐다, 이제. 그죠? 이제 바닥에서 살짝 반등한 게 불가하다 라고 한다 그러면은 어차피 주가가 떨어지다가 조금 반등하는 거니까 반등에 불과하다라고 되겠는데, 문제는 아침에 개장 직후에 한 10포인트, 20포인트 올랐다 하는 정도 같으면은 반등 이련이 정도로 치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오늘은 반등으로 보기에는 이 상승폭이 너무나 커요. 그죠? 49포인트나, 그죠? 49포인트나 상승폭이 상당히 크고요. 그죠? 그래서 과연 나중에 차트를 보겠습니다만, 차트가 우리가 지금 이 기준선인데, 코스피에 이렇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던 주가가 오늘은 빡 올라가면서 종가 기준으로 기준선 위로 이렇게 기다랗게 위로 빡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게 이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입니다. 물론 당연히 두 가지 해석할 수 있죠. 그죠? 이제 오늘은 그 해석의 문제 여러 번 됐습니다. 해석의 문제인데 1번, 2번. 예를 들어서 이거 그냥 단순하게 반등이다. 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있는 주식을 오히려 매도할 수 있는 찬스로 노리든지, 반등한다 그래가지고 굳이 무한 요동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지금부터가 다시 추세적인 상승이라고 한다면 어찌 됩니까? 저야말로 적극적으로 매수로 따라간다든지 소위 추세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나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소위 반등으로 보느냐, 추세적인 상승으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전략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시장의 움직임을 쭉 보면서 이게 과연 추세적인 상승으로 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솔직히 의문이 됩니다. 솔직히 의문스럽니다. 왜 의문스러우냐? 물론 일목으로 본다면 우리가 기준선을 돌파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팩트가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그죠? 하나의 기준선을 넘겼다는 게 중요한 하나의 변수가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그 외에 따져볼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을 살펴본다면, 이게 과연 추세적인 상승이라고 봐야 될지가 약간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하나만 이야기한다면,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여전히 우리 시장에서 아무래도 큰 소리일 수밖에 없겠는데, 외국인들이 오늘도 매도했어요. 그죠? 여기는 오늘도 매도했어요. 물론 우리가 과거 동학개미 시절에는 2020년 3월 달에 동학개미 시절에는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팔고 오로지 개인들만의 매수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올라갔던 그런 경험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외국인들이 여전히 올라갔던 경우에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수하지 않았는데 지수가 상승하는 것이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 그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특별한 뉴스가 있느냐? 갑자기 전쟁을 안 한다거나, 그죠? 우리나라 어디서 뭔가 발견됐다거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면 또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이상하다. 오늘 같은 경우에, 결국은 시장이 끌어올린 거는 뭡니까? 기관들이 매수세거든요. 그죠? 기관들이 매수세입니다. 근데 기관들이 왜 샀나? 보니까 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게 상당히 높게 나왔지만 8.6%인가 엄청나게 높게 나왔지만, 그래서 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꼭지를 쳤다, 정점이다,
정점을 지났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이만큼 왔다. 꼭지에 왔다. 그러니까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이거보다 8.6% 이상 더 나오겠냐. 그러니까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이제 정점을 쳐서 이제는 내려가지 않겠냐. 라는 기대감 때문에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샀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나? 그죠? 말이 되나 싶기도 합니다. 그게, 그래서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매수 주체가, 내 주장하는 게, 매수 주체가 아직은 외국인들밖에 없으니까 좀 수상하지 않냐 하는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우리 차트에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만은, 거래량이, 그죠? 오늘의 거래량이 그다지 상승을 뒷받침하기에는 아직은 좀 못 미친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래량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라니까? 저래도 우리 거래량 이야기했습니다만, 거래량은 일종의 시장으로 봐서는 시장의 관심이고요. 그죠?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시장의 관심이 늘어난다는 이야기고, 시장의 관심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새로운 거래량이라는 이야기, 소위 새로운 돈의 흐름이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죠?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는 새로운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야.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량도 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단순하게 기관들만의 힘으로 시장을 이렇게 끌어올렸다는 것이 거래량도 늘지 않고 매수 수치도 분명하고 그렇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듯이 특별하게 무슨 호재가 있느냐, 그죠? 호재가 있느냐,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 본다면 오늘 반등은 많이 컸습니다만은 이걸 갖다가 반등 추세적 상승으로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에 참여하기에는 좀 성급하지 않겠나. 제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좀 성급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내내 했습니다. 물론 제 주장이 틀릴 수 있는 거니까, 제 주장이 틀릴 수 있는 거니까, 제 주장이 반드시 옳다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주가가 이렇게 오른 게 참 이상하다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 다 올랐으니까, 그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삼성전자, LG엔솔, 하이닉스, 삼성바이오, 네이버, 카카오, STI, 거의 전부 다 올랐습니다. 그죠? 저 밑에, 신한지주가 그야말로 500원 떨어진 게 이게 억울할 따름이고, 오늘 같은 상승 무드에 동참하지 않는 게 어려울 정도로 전부 종목이 다 올랐는데, 다 올랐습니다. 그렇죠. 차트 하나씩 보면서, 지수, 차트 등등을 보면서 하나씩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봅니다. 자, 지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죠? 지수가 아까 기준선 위로 빡 올라왔죠. 그죠? 기준선 위로 다시 상회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고 그다음에 후행 스팬도 이 후행 스팬인데 후행 스팬이 절묘하게 여기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고요. 그죠? 지지받고 빡 돌아서는 모습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제만 하더라도 후행 스팬이 이런 상태니까 예를 들어 어제 같은 경우에 어제였죠, 그죠? 어제의 모습입니다. 어제까지. 그러니까 후행 스팬이 여기 있었으니까 예를 들어 얘가 예를 들어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6일만 지나고 나면 그죠? 6일만 지나고 나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 한 옆으로 가거나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6일 후가 되면 저절로 자연스럽게 후행 스팬이 어떻게 했습니까? 캔들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일만 지나고 나면은 주가가 이렇게 타고 올라가지 않는 한 타고 잘라는 옆으로 가거나 밑으로 가면은 어차피 후행스핀의 캔들 밑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된다면 주가는 올라가지 못하고 이 근처에 헤맬 테니까 결국은 구름에서 멀어지는 그런 결과가 될 거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었죠. 그죠? 어제까지의 스토리였습니다. 근데 하루 지나고 보니까 아직까지는 거기서 말한 6일, 제가 말한 6일, 그러니까 이날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 왜 6일을 말하냐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거만 지나고 나면
조금만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캔들이 26일째 캔들이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이 위로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죠? 올라가 버렸으니까 주가가 코스피 지수가 그 당시에 어제 같은 경우 이 위아래로 올라가지 않는다면 옆으로 가거나 밑으로 가버리면은 요 캔들 밑으로 저절로 캔들은 이렇게 캔들 위에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옆으로 가든지 밑으로 가든지 하면은 결국은 이 캔들 밑으로 내려가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위험하다 하는 이야기죠. 요 캔들이 몇 개 남았냐? 6개 남았다. 그죠? 6개. 6일 이하가 되면은 이렇게 내려간다는 이야기였는데, 자연스럽게 내려간다는 이야기였는데, 오늘은 뭐 하루 만에 캔들이 빵 올라왔으니까, 주가는 기준선에서 빵 위로 올라왔으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뭐, 셀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죠? 셀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럼 지금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지금 살 거냐?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왜 잘 모르겠느냐? 일목으로 봐서는 역시 얘가 구름 위로 나오고 나면은 예를 들어서 굳이 말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기준선 위로 올라왔고 구행서편에 캔들이 올라왔으니까 그거 하고 싶다. 오케이. 타지 매수 오케이. 다시 어제 다 팔았다가 다시 오늘 대사는 타지 매수 오케이. 지수 타지 매수 오케이. 하지만 적극 매수는 아직 멀었지 않냐. 기준선으로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아직은 멀었지 않냐. 그러니까 조금 사는 거 오케이. 정도는 되겠습니다만은 또 하나는 얘가 오더라도 구름하에서 왔다 갔다 할 테니까 타지 매수 정도만이지 아직까지 추세가 완벽하게 돌아선 거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래량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우리 거래량 데이터를 볼까요? 거래량 데이터라 보면은 이게 오늘의 거래량이 그죠? 이게 오늘의 거래량입니다. 오늘의 거래량이 어제의 거래량보다 줄었어요. 주가는 올랐는데 그죠? 주가는 올랐는데 거래량은 벌써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때에 비해서 이 당시에 거래량 늘었을 때 160만 주 거래되던 16조 거래되던 이때에 비해 가지고 점점 뭡니까? 이렇게 떨어지면서, 그죠? 주가가 떨어지면서 거래량도 떨어지고, 거래량 감소라는 이야기는 시장의 관심도 저하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새로운 돈도 잘 안 들어오는 이런 상황에서 오르는 주가가 빡 올랐으나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는 걸 봐서는 과연 이 상승을 추세적 상승으로 보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겠냐. 그죠?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내일 거래량의 증가를 계속적으로 참고해 보시고, 가게도 주가가 상승할 때 거래량의 상승이 뒷받침돼야만이 상승세가 이어집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거래량을 먼저 보시는 것이 첫 번째고, 옆에는 그야말로 추세적 상승세에서 그러면 거래량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일이라도 계속해서 얘가 기준선 위에서 버티는지를 보겠는데, 일단은 우리 원칙대로 거래량이 나발이가 모르겠고, 다 원칙대로 말한다면, 예를 들어서 기준선 위로 올라왔고, 후행서편이 올라왔으니까, 오케이. 일단은 매수할지라도 추세 상승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오케이. 그래도 꼭 일단은 타진 매수라도 해보자. 산다면, 타진 매수라도 해보자. 그럼 어떤 종목을 살 것인가? 우리 종목을 쭉 보겠습니다만,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늘려가든지 하는 정도의 전략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보다시피 이 기준선에서 걸려가지고 절묘하게 지지바가 돌아서는 모습이고요. 후행수편 아직 멀었고요. 그죠?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기준선 위에 있으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매도할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을 줄 알았는데 돌아섰죠. 문제는 우리나라 시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해외 시장을 본다면, 예를 들어 이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바도 지수는 뭐 그야말로 뭐 어제도 크게 떨어졌고요. 계속적으로 하락세인 것 같고, 그러니까 기준선 무너뜨리고 구름 무너뜨리고 그야말로 우리 원칙 구행수변에 이미 캔들 밑으로 내려왔고, 그러면서 계속 구름에서 멀어지고 있는 모습이 확연하고요. 그죠? 확연하죠. 에다가 그 다음에 뭐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입니다만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어떻습니까? 기준수 밑으로 내려온 다음에 기준수 밑으로 더 멀어지고 있고, 하루만 더 밑으로 내려오면은, 처음에는 구름 안에 있을 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기준수 밑으로 내려온 다음에 기준수에서 더 멀어지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어제 같은 경우에 장중에는 지수가 꽤 상당히 나스닥이나 우리 개장할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항상 10시 반에 미국 시장에 10시 반, 우리나라 밤 10시 반에 미국 시장 개장을 체크하겠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미국 시장이 아침에 개장만 해도 나스닥이 상당히 좋았어요. 뭐 150포인트 이상 상승세가 보였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뭐 비교적 상승세가 돼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길래, 아, 내일은 나스닥이 올랐으니까 오르겠구나 봤는데, 아침에 깨보니까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로 돼 있더라고. 한 40포인트 빠졌었죠. 그래서 나스닥 빠졌구나, 다우 빠졌구나, 아이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상당히 높게 나왔구나, 아이고 라고 했는데, 웬걸 우리나라 시장은 급등으로 나타난 것이 저로서야 참 해석하기, 솔직히 말씀드려서 해석하기 어려워서 과연 이걸 갖다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루만 있어보자. 하루만 더 있어보자. 하루만 있어보면은 현재 거래량도 안 늘어나고 있고, 외국인은 매수에 참여하지 않고 있고, 기관들이 힘으로만 주가를 억지로 끌어올리는 그런 경향이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이 더 갈지를 한번은 좀 더 살펴보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뭐였죠? 이제, 그 다음에 다른, 환율을 보겠습니다. 환율. 사실은 환율만 하더라도 환율 오늘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환율은 떨어졌습니다. 오늘 얼마야? 거의 8원 이상. 상당히 환율 같은 경우에 하락폭이 상당히 큰데, 문제는, 예를 들어 해외 시장에서 달러 인덱스는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보이십니까? 달러 인덱스는 이 시간 현재라도 달러 인덱스 계속적으로 상승세예요. 상승세. 그죠? 그리고 달러 인덱스 계속 상승세인데다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금리도 어제 같은 경우에 미국의 달러 금리가 2.83%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 이 시간 현재 소폭 밀리고는 있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금리 계속적으로 날아가는 상태가 있어 달러 인덱스 상승세 들었다고 해서 달러가 이렇게 달러 금리가 조정을 기미가 있다거나 아래 사이로 기미가 있다거나 달러 인덱스가 조정의 기미가 있다거나 이런 상황도 아닌데, 그죠? 이런 상황도 아닌데, 참 우리나라 달러의 워낙 환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도, 참 이거 왜 이럴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해외에서 굳이 설명한다면, 굳이 억지로 이야기를 끌어붙인다면, 예를 들어서 해외 시장에서 일본 지수 니케이도 오르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홍콩 지장도 오르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나스닥 선물 지수도 오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의 상승을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그러네요. 여전히 저로서야 참 항상 시장이 이렇기 때문에 시장이 어렵다고 말하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본다면 미스티리어스하다. 저로서야 참 판단하기가 어렵다. 말씀드리기가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죠? 어떻게 말씀드릴지 모르겠다. 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말씀드릴지 모르겠다. 그래서 참 그러네요. 지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그죠? 전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제가 모니터가 그 두 개를 보고 있는데, 그죠? 모니터를 두 개 보고 있는데, 모니터 하나가 지금 그 고장나는 바람에 AS를 맡기고 나서, 그때부터는 지금 하나를, 여러분들 모니터를 다른 컴퓨터를 이용해서, 노트북을 이용해서 보고 있는데, 이게 두 개를 보기가 빨리 그렇게 빨리빨리 잘 되지 않습니다. 지금.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전하고 있는 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잠시, 지금 여러분들의 채팅을 제가 못 봤는데, 화면이 좀 이상해 보일지라도, 여러분들의 채팅을 제가 잠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이걸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순서가 나중에 부르겠고요. 이상현 날짜님은 코로나가 아니네요. 코로나 아니고, 예. 심한 독감이라 하셨네요. 예. 아이고, 그래도, 독감이라도, 코로나 독감이라고 하네. 일단 건강 조심하시기를, 그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송수희님 다 그렇고요. 외국인 선물 매도세가 많다. 그 다음에 KB금융을 봐달라. 미결제 약정, 그 다음에 일목기본수치 변화율 같다. 외국인 선물 미결제 약정 현황은 어디서 볼 수 있는지요? 그 다음에 선물 옵션의 포지션 순위 커버 목적 의도적으로 끌어올리는 것 같다. 일단은 KB금융이라 하시죠, 그죠? KB금융, 그 다음에 외국인 선물 어떻게 되나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하죠, 그러면요. 외국인 선물의 미결제 약정의 추정치를 알 수가 있느냐? 자,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HTS에 따르면 선물 옵션 투자자의 각각의 투자자들의 그 매매 동향 차트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자들이 매매 동향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오늘 같은 경우에 거래소에서 이게 뭡니까? 외국인과 파란 색깔 개인이고요. 그죠? 개인이고 여기 외국인이고 기관이고.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과 해서 뭡니까? 거래소에서 기관은 사고 개인은 팔고 외국인도 팔았다 하는 내용이니까 예를 들어서 거래소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수 선물로 본다면 코스피 200 지수 선물에서 외국인들은 좀 샀고, 그죠? 샀고, 개인들은 팔았고, 그 다음에 기관들도 팔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향은 나오는데, 지금 미결제 약정의 추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선물에서 미결제 약정의 추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어요. 그죠? 여기서는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른 증권사 차트는 제가 잘 보고 있지 않아가지고, 미결제 약정의 추이를 제가 볼 수 있는 방법이 다른 증권사 차트에서는 알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은, 저 같은 경우는, 차트제이라서,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수 손익단가가 얼마고, 그 다음에 미결제 약정 애들이 얼마고, 그래가지고, 그로 인해가지고 어떻게 나올 거다. 그런 내용을 일일이 미주얼, 보주얼 잘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지 않고요. 그냥 어떻게 보느냐. 예를 들어서 선물 차트, 이거 선물 같은 경우에 차트 보고, 예를 들어서 이게 데일리 차트입니다만은 선물 차트 보고,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구름 밑에 내려가 또 올라왔네. 그죠? RSI가 다시 반등하고 있네. 거래량 큐무로도 거래량이 좀 늘어났네요. 근데 미결제 약정은 그대로죠. 그죠? 그게 큰 변동이 없네. 이렇게 보는 정도이지,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의 손익 단가가 얼마고, 미결제 약정이 얼마고, 그로 인해가지고 얘들이 의도적으로 끌어올리니 등등으로 잘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내용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장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이 내일 선물 옵션 만기일에 대비해서 억지로 일부러 끌어올린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 선물을 샀습니다만은 일부러 끌어올린다. 다시 말해서 시장을 음모론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모든 것이 다 음모예요. 이것도 음모고 저것도 음모고, 그죠? 우리나라 한국 인간이, 그죠? 인간이 아폴로 메토입니까? 인간이
지구에 간 것, 달에 간 것도 음모고, 그 다음에 9.11 테러 난 것도 음모고, 그죠? 뭐도 음모고, 뭐도 음모고, 모든 것을 갖다가 음모론으로 보기 시작한다면 시장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주가가 올라가면은 외국인들이 일부러 끌어올리는 거고, 그죠? 주가가 떨어지면은 외국인들이 공매도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일부러 떨어뜨리는 거고, 라고 보기 시작한다면 시장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죠? 주가가 올라도 음모고, 주가가 떨어져도 음모고. 그래서 일부러 어떻게 한다 라는 생각을 저는 웬만하면은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예를 들어서 뭡니까? 예를 큰 흐름으로 봐서, 오늘 외국인들 샀네, 선물 샀네, 기관들을 팔았네, 는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이걸 이용해서 얘들이 옵션을 만기를 대해서 끌어올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미길작을 턴다든지 하는 쪽으로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죠? 더더구나, 또 하나는 사실은 우리가 외국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죠? 외국인이라고 그러죠, 그죠? 근데 도대체 이놈의 외국인이 도대체 누가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외국인 누구냐? 외국인 누구냐? 저도 외국인이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 저도 옛날에 무슨 외국인, 노랑머리 외국인이었잖아. 아니, 노랑머리란다. 잘못했다. 제가 검은머리 외국인이었잖아요. 검은머리. 저는 말레이시아 라부안 이야기했잖아요. 라부안. 어디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말레이시아에 있긴 있다고 하는데, 말레이시아에 동부인지, 남부인지, 서부인지, 북부인지, 내륙이 있는지, 가보지도 안 하고, 어디든지 몰라. 지금도 몰라. 근데 그 라부안에다 회사 차려가지고, 회사 만들어가지고, 라부안에다 그 회사에 루크르, 예? 루크르 PT, 지금도 기억납니다. 루크르 인베스먼트 PT 리미티드. 예? 예, 루크라 회사에다가 내가 달러를 보내가지고, 예스타치 한국에 보내가지고, 사도록 한, 물론 내가 지사입니다. 내가 외국인이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외국인이어서 샀다고 하는데, 과연 외국인들이 전부 다 올 터게더 한 놈이냐, 한 놈? 아니잖아요. 여기만 하더라도, 외국인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거기에 참여하는 놈들이 JP 모간도 있고, 웰스파고도 있고, 그죠? 메릴린치도 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있고, 온갖 놈들이 여기에 외국인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외국인에 들어가 있는 놈들이 JP 모간이나, 웰스파고, JP 모간이나, 메릴린치나, 예? 또는 이런 등등의 애들이 다 똑같이 일치단결하여서, 우리 요번에 주식 사자, 주식 팔자, 라고 하지는 않는다고요. 얘들 딜러들은 다 나름대로의 자기 퍼포먼스에 따라가지고 보너스 받고 퍼포먼스 따라서 수익을 내고자 하는 거니까, 물론 중간중간에 친하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하니까 전화해가지고 시장 어떻게 보냐고 해서 의견 교환은 해. 하지만 그것 가지고 의견 교환만 하는 거지. 걔들이 일치 단계를 해가지고 요번에 주식 사가지고 끌어올리자. 어느 날은 요번에 주식 팔아가지고 주가를 왕창 끌어내리자. 선물 동시에 사자. 내가 사면 니도 사라.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건 제가 단언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외국인이 이어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이 질문에 말씀하셨듯이 외국인들이 예를 들어서 내일 선물 옵션 만기를 대비해가지고, 내일 옵션 만기입니다는 옵션 만기를 대비해가지고 미결제약정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끌어올려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생각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모든 것이 다 해석이 되죠. 오늘 주가 올랐어요. 왜 올랐죠? 나쁜 놈들 말이야. 외국인들이 개미들 털어내려고 주식 좀 끌어올린 거야. 주가가 떨어져. 왜 떨어지지? 외국인들이 말이야. 음모론을 가지고 선물 옵션 만기를 대비해가지고 푸드 옵션을 왕창 먹으려고 한 거다. 라고 하면은 모든 것이 다 설명 가능해. 대신에 so what? 설명 가능한 건 뭐예요? 우리는 문제는 뭡니까? 살 거냐 팔 거냐? 지금 어떡할래? 이 문제인데 지나고 나서 음모론으로 다 설명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쓸데없는 이야기였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니까, 오늘 주가가 오르긴 했는데,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오르기는 했는데, 그리고
이걸로 봐서는 고행스팬의 절묘하게 지지를 받고 돌아서고, 오늘 변화일인가요? 오늘 변화일이네요. 그죠? 요 바닥에서 변화일 맞네요. 26일째 딱 변화일, 딱 기본 수치 해당한 딱 변화일이 맞네요. 그쵸? 그 다음에 이게 와서부터 이날 또 어떻게 되나? 26일 되는 날, 24. 문제는 보세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날부터 시작해서 이날 변화일이 맞죠? 그죠? 그죠? 이 변화일 맞잖아요. 오늘이, 이날부터 변화일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변화일이라면 이 바닥에서 2590일까지 갔을 때, 2590일까지 갔을 때, 2590일까지 이 바닥에서 따져가지고, 이 바닥에서 따져가지고, 변화일이 되는 날이 26일째 되는 날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봅시다. 여기부터 시작해서 26일째 되는 날이 여기였어요. 여기. 맞습니까? 요 날이 26일째 되는 날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 날 뭔가 변화가 있었느냐는 거야. 변화가 급등하거나 급락하거나 뭔가 오늘처럼 주가가 굉장히 크게 움직이거나 했느냐는 거죠. 오히려 26일이 아니고, 이날이 아니고 24일째 되는 날에, 그죠? 24일째 되는 날에 바닥을 만들었고, 아니면 24일이 아니고 지나서 뭡니까? 28일째 되는 날에도 바닥을 만들었죠. 그죠? 그죠? 그래서, 물론 오늘은 나중에 뒤늦게 설명으로, 오늘이, 여기서 26일째 되는 날이지, 오늘 여기서 이 바닥에서 26일째 되는 날이지, 오늘이 변화일이야. 신기하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방송에서, 텔레비 나가서, 무지몽매한 사람들한테 폼 잡으려고, 말이야. 일목기능표 보니까, 기본 수치에 해당되는 날이 어제였어. 내일쯤 돼가지고. 어제가 변화일이었지. 신기하지? 라고 하는지는 몰라도, 정작 이걸 가지고 우리의 매매에서 변화일을 이용해서 매매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있습니까? 이날이 변화일이었잖아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날이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여기서 시작해서 이날이 변화일이었잖아요. 26일째 해당되는 날이었잖아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따져가지고 33일째 되는 날이 요 날이었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26일째 해당되는 날과 33일째 해당되는 날, 좀 더 볼까요? 이 바닥에서 2590일이 그야말로 우리가 보기에는 가장 최저점인데, 이날로 따져가지고 26, 33, 42일째 해당되는 날. 요 날입니다. 요 날이 42일째 해당되는 날입니다. 그렇죠. 보시기에 26일째 해당되는 날과 33일째 해당되는 날과 42일째 해당되는 날에서 뭔가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었느냐. 잘 안 보이죠, 그죠? 잘 안 보이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만은 참 변화를 말할 때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변화일이 언제인지를 알면, 예를 들어서 변화를 이용하면 변화를 안다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변화를 알면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26일입니다. 그죠? 이 26일자잖아요. 그죠? 근데 26일 다음에 그 다음날 주가가 오르면은 반전이고 떨어지면은 하락세가 이어지는 건데, 계속적으로 그 다음날과 그 다음날 계속 떨어졌으니까 이거는 추세가 더욱더 하락 추세의 강화되는 날이 이날의 26일 변화가 되는 거죠. 26일은 뭡니까? 강화, 추세가 가속되는 거냐. 그죠? 추세가 accelerate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33일째 되는 날이 이날입니다. 그죠? 33일째 되는 날입니다. 근데 33일째 되는 날 지나서 그 다음 날이 올랐으니까 그동안에 며칠 어제 이틀 동안 빠지다가 다시 올랐으니까 이때는 뭡니까? 계속적으로 상승,
다시 말해서 상승세가 이어지는, 이것도 마찬가지 액셀레이션, 강화, 가속, 상승세가 이어지는 액셀러레이트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40일째 되는 날 어떻게 되나요? 40일째. 이날 40일째 되는 날이죠. 그죠? 그래서 40일째 되는 날 같은 경우에 그 다음날 올랐네? 맞습니까? 아, 그러니까 오르겠구나. 마찬가지로, 상승세구나. 라고 해서 그 다음날로 액셀러레이션으로 봤다가는 그 다음날 푹 떨어져 버렸으니까 이날 샀으면 아주 망했죠. 그죠? 망했죠. 그래서 참 시간론, 특히 변화일은 참 조심스럽습니다. 양날의 검이라는 겁니다. 맞으면 잘 맞는데 안 맞을 때 많아가지고 참 어렵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니까 사실은 그 일목균형표의 스토리를 본다면 일목산인이 처음에 책을 갖다가 5권 썼죠. 그죠? 5권 썼죠. 썼다가 이 할아버지가 내가 만약에 죽고 나서 후세에 투자자들이 일목균형표를 가지고 거래했다가 틀렸을 때 그 원망이 내세가 있는 나한테 오겠다. 나한테 올 것 같다가 두려워서 차라리 책 쓰지 말자. 책 5권 다 불태워버리죠. 원고를, 열심히 쓴 원고를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다가 한 5년 지난 다음에 주위에서 아깝지 않냐. 당신이 이때까지 평생을 가지고 노력했는데 그걸 갖다가 태불태서 없애야 되냐. 라고 하여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책을 다시 쓴 게 책을 몇 권 남기느냐니까 책을 4권을 남기죠. 4권을 남깁니다. 지금 현재 4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마지막 5권이 있었는데 4권 남았으니까 1권이 먹고 나머지 미싱된 사라진 여기에는 5권이 있었는데 후세에 남기지 않은 책, 아직 미싱된 책 1권이 뭐냐니까 일목균형표의 뭡니까? 실전편이에요. 실전편. 일목균형표를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거래하느냐, 실전에서 영역에서 어떻게 실제로 트레이드 하는 거를 가르쳐주는 실전편이 사라지고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실전편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헤매고 있는 시간론, 변화일 등등에 관해서 뭔가 비밀이 있지 않겠냐라고 후세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